자, 이제 일하는 법으로 네. 이 질문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뭐 얘기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지고. 정말 재밌어서.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박경림 씨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연예계 그 소문난 마당발 뭐 이런 것들로 또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나라 씨도 있고 이수영 씨도 있고 아주 그냥 절친들이 아주 막강한 파워들을 갖고 있는데 결혼식 할 때도 심지어 하객들이 5천여 명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관계를 맺는 거, 또 책도 사람이라는 책도 예전에 쓰셨었잖아요. 그런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좀 팁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모르겠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어렸을 때 환경 자체가 사람들이랑 많이 그냥 부딪히면서 그냥 격없이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살아온 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만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고 사실 많은 사람들과 좋게 지내려면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막 알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럼 옆집 아줌마도 너무 궁금하거든. 아니 진짜 옆집 아줌마가 표정이 어두우면 이 아줌마가 왜 표정이 어두울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야 지금 그리고 그 집 애가 이렇게 멍해 있으면 쟤는 왜 멍해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는 걔를 좋아하기 때문에 궁금한 거죠.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좋아해야 관심이 가고 관심이 있어야 알게 되고 알게 돼야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돼야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또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두 분이 되게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찾아보게도 되고 안부 전화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사람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경우의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고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물 좋아해서 물 좋은데 이 사람은 물에 살에 걸린 적이 있어서 되게 싫어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너 내가 물 싫어하는 거 알면서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뭐 무슨 뭐 비법 뭐 무슨 책 뭐 10계명 이런 거 따라했다가 되게 망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 사람 그걸 되게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인맥 디자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실 그걸 하면서 그때 그 후에 아마 경림 씨에 대한 그런 인맥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인터넷에 돌고 책도 쓰고 막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이제 해법 같은 게 좀 있긴 있었는데 보면서 정말 괜찮은 여자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약간의 의심은 있었어요. 정말 이럴까? 정말 이럴까? 이분이 정말 이럴까? 그냥 이렇게 했겠지. 방송인이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만난 거잖아요. 만났어요. 네, 방송에서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께서 명함을 이제 주고받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고받고 나서 박사님 제가 연락 드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명함이 없으니까. 네, 박사님 제가 명함을 너무 열심히 보는 거야. 너무 열심히 보더니 박사님 제가 연락 드릴게요 이 얘기를 딱 듣고 진짜 처세술이 장난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처음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락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문자가 온 거예요. 박사님 저거 이러면서 온 거야. 그때 소름이 솔직히 쫙 끼치면서 그녀의 이 뭐랄까 행복 비법이라던가 그녀의 인기 비결이라던가 지금 그녀가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하면서 진짜 사랑에 빠졌어요. 정말요? 네, 왜냐면 말만 하고 그게 방송인이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웬만큼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유명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일개 그냥 같이 출연했던 출연자가 준 명함을 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뭐 박사님에 대한 그 느낌이 참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제가 첫 시작을 리포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인터뷰하러 가서 10시간도 기다리고 12시간도 기다렸다가 뭐 캔슬돼서 그냥 돌아온 적도 있고 그리고 급이 안 맞는다고 저랑 출연 안 하겠다고 했던 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는 많은 일을 겪었어요. 신인 때. 누군가는 제가 그냥 갑자기 딱 데뷔를 해갖고 막 시트콤도 하고 뭐도 하고 그냥 쭉쭉쭉쭉 온 것 같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방송인을 꿈꾸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주위 학교에 사회 보러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제 꿈을 저만 알죠. 네. 이렇게 키우고 방송국에 처음에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할게, 뭐 할게 그래놓고 그 연락을 나는 너무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연락이 안 온 경우가 참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 마음을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된다. 내가 나중에 내가 만약에 잘 되게 되면 나는 이러지 말자. 이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상대한테 주지 말자. 왜냐면 계속 기다리거든요. 연락한다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밥 사줄게. 너 언제 시간 되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었는데도 연락 안 하는 분들 그러니까요. 묻지나 말지. 그러니까. 내가 네. 진짜 그때 진짜 배고팠던 시절인데 네. 그래갖고 그리고 막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사실 이제 지금도 제가 뭐 그렇게 잘 나가는 거 아니지만 막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고 저처럼 이제 신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인들은 거의 거의 그냥 인원수 채우기라고 부른 경우들이 있고 정말 메인 A급들이 이렇게 딱 오면 그분들한테 모든 걸 했고 우리는 맞아, 진짜 맞아. 나중에는 네. 너무 이러고 있고 누구 하나 챙겨주는 사람이 그렇지. 없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전 또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 내가 지금 이 마음을 절대 잊지 말자.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챙겨주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고 그걸 실천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저도 사실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 이렇게 챙겨주고 맞아요. 하더라고. 근데 네. 조금만 이름 있는 분들은 방송 출연을 이제 다니다 보면 사실 당신 스스로를 챙기느라고 바쁘지 처음 나온 게스트나 이런 사람들을 챙기기에는 좀 시간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볼 땐 좀 한가해 보였는데. 그런데 참 경림 씨는 정말로 좀 인상 깊었었어요. 네. 정말 다시 보고 싶다 했는데 진짜 연락이 왔고 또 다른 방송에서 만났는데 대부분 저희가 어디서 봤더라 이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완전히 기억하고 네, 있는데 네. 상대방은 저를 기억 못하는 그렇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기억하고 어머 박사님 이렇게 먼저 살갑게 다가오는 걸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도 팬이 돼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이제 경림 씨 칭찬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그걸 지금 알았냐고 말하는 네. 분들이 거의 9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림 씨와의 인연이 됐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이 피부가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그죠? 피부가 좋아질 때가 됐어요. 그러지 말고 게스트를 피부과 전문의를 초대를 하세요. 그래야 되겠다, 그지? 이분이 모르는 분이 막 없어요. 다 아시는데도 참 그 마음 수양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좀 더 유하게 가겠습니다. 잘할게요. 네. 잘할게요. 그리고 사실 오늘 오신 분들이 두당 천이시잖아요. 네. 두당 천이시면 지금 박경림 씨를 또 홍보하는 이분들이 좋은 평 얘기해 주실 분들이 지금 10,000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예. 진짜 두달 근데 경림 씨는 진짜 칭찬하셔도 됩니다. 아유. 인간적으로 정말 괜찮은 여자예요. 그죠? 특히 결혼하고 애 낳더니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저 칭찬 네. 이참에 진짜 네. 하는 김에 더 몰아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주세요. 이분 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돌연 한참 방송할 때 공부하러 떠나시는 그러니까 분이세요. 유학을 또 그게 뭐 떠나셨어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아유. 우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참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갔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게 선택을 못하는 이유는 이걸 선택했을 때 내가 후회할까봐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치. 얼마나 많이 무슨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결단하기가 너무 힘든 건 49대 51로 내가 이걸 했을 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렇죠. 네. 근데 어차피 인생은 뭐 41대 50, 뭐 51대 49든 50대 50이든 잘 되든 안 되든이에요. 맞아. 네, 네. 어차피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그래서 저는 사실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 전에 고민은 이미 한 거고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는 선택을 굉장히 이렇게 빨리 하는 편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방송인의 꿈을 이제 갖고 막 그랬을 때 이제 엄마가 저한테 이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저한테는 중심인데 경림아, 엄마 아빠가 부모가 너한테 물질적으로는 앞으로도 못 도와줄 것 같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4남매인데 어렵게 자랐거든요. 못 도와준다. 근데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너를 응원한다. 정신적으로는 네가 뭘 하던 우리가 1순위로 너를 응원하니까 네가 절대 누구 해코지하지 않고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산다면 네가 무슨 일을 하던 우리는 응원하겠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가 뭐를 선택했을 때 그건 안 된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럼요. 그리고 되려 제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더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이랬을 때 엄마 아빠가 정신적으로 나를 응원해 주시는데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속상하거나 아니면 나 때문에 뭔가 욕을 들을 수 있는 선택이라면 내가 애초에 안 해야겠다. 그쵸. 나는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돈도 제 스스로 벌고, 전 6학년 때부터 일을 했거든요. 왜냐면 용돈을 왜 못 웃으세요? 받으니까. 왜 일하는데 왜 웃으세요? 열심히 살았어요. 6학년 때부터 이제 집에서 용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뭐 어차피 내가 용돈을 못 받을 상황인데 용돈 주세요 해봤자 안 나오는데 내가 벌자. 그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찹쌀떡도 팔고 와. 그리고 중1 때부터 아니 이게 너무 고마운 게 저희 동네 찹쌀떡 공장이 있었는데 이게 모든 게 될라치면 이게 뭐가 길 가다가도 눈에 그게 띄어. 근데 어떻게 됐냐면 내가 우리 반의 친구가 야 나 어저께 막 10,000원 벌었다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뭐해서 10,000원 벌었냐? 그러니까 너 모르냐? 우리 동네 떡 공장이 있는데 그 떡 공장이 우리 같은 아이들한테 최고예요. 돈을 드리는 게 없어. 그냥 떡을 받아와요. 떡을 그냥 받아와서 팔아요. 2,000원씩에. 그리고 1,000원을 공장에 띄워줘요. 그래서 1,000원 내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못 판 떡은 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자본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팔 수 있는 떡만 파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떡을 잘 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씩을 받아왔어요. 근데 100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친구 2명을 떡을 들어줄 친구 필요하다. 인맥이. 네. 무슨 그냥 인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우리 반 애들 중에 야 우리는 그때 저희 때 뭐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 시간이 많았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야 나랑 같이 떡 할 사람 그런 애들이 손을 막 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떡을 잘 들 것 같은 애들 2명 해서 40개. 30, 그치, 40개. 제가 20개. 왜냐면 저는 제가 진두지휘를 해서 제가 팔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그 아이들 거 먼저 팔아요. 저는 가볍게 끝까지 이제 20개를 들고 이제 버스를 타고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요. 또 모르는 그때 곳으로 가서. 왜냐면 알면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또 그 동네 위치가 있고. 초등학생. 6학년 때. 위치가 그리고 꼭 버스는 순환 버스로 타야 돼. 왜냐면 이제 돌아와야 되니까. 이제 뭐 모르는 데 가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종점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데로. 그럼 거기서 타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157번 타고 이제 답심리 이런 데로 가요. 이제 시장 같은 데 찾아서 시간대는 3시에서 4시, 4시 반 이때가 좋아요. 점심 먹은 지는 좀 떨어지고 저녁 먹기 전에 약간 시장할 때. 그리고 이제 떡을 팔아요. 떡을 팔면 다 팔면 20만 원. 그리고 공장에 10만 원을 주죠. 그리고 이제 제가 10만 원을 갖고 친구들한테 2만 원씩. 그럼 제가 이제 6만 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엄마 3만 원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3만 원. 그렇게 이제 돈을 벌었어요. 벌다가 근데 그 떡 공장 사장님이 갑자기 무슨 일인지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중학교를 가고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그 학교 앞에 있는 사거리에 레코드 가게에서 6년간 알바를 해요. 한 곳에서. 그러면서 이제 돈을 계속 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을 제가 늘 하던 버릇이 있어서 지금도 그 미국 유학 얘기하다가 떡판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그 얘기를 아니 여기 왜 콜사이가 나오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한 던지면 스토리텔러가 막 자기들이 딴 얘기를 막 해. 그래서 뭐 문제가 되나요? 아니 문제 되는 건 아닌데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돌아왔잖아요. 참 특이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홍정욱의 7나 7장을 딱 읽었어요. 그때 사실 저는 방송인도 되고 싶었고 꿈이 많았는데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저는 진짜 학연, 지연, 혈연 어떤 누구도 뭐 저를 이게 내가 진짜 열심히 해도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많을 때였어요. 7막 7장을 딱 읽었는데 여기 이곳에 미국에 가서 꿈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왠지 내가 열심히만 하고 능력이 되면 뭔가, 나는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봤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저는 이제 대사관을 찾아가면 만나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찍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언니 한 명이 이렇게 이름표 달고 나오시는데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그러길래 제가 저 미국 좀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중학생이. 중학교 네. 때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가족들이 미국에 있니? 아니요, 구파발에 계세요. 구파발에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 그러면은 뭐 미국에 사는 친척들이 있니? 아니, 다 그 동네 같이 사세요. 구파발에.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뭐 홈스테이를 원하는 거니까 제가 모르는 말을 막 하시더니 이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갈 수 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가서 허락을 맡아야지 너 스스로 못 간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집에 와서 엄마한테는 혼날 거 같고 아빠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아빠 제가 꼭 가서 꿈을 이룰 테니 저 좀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이었어요. 써서 아빠 구두 속에 넣어놨어요. 아빠 이렇게 보시라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왔는데 아빠가 아무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책상 위에도 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에휴, 그래 괜한 짓 했나 보다. 그냥 그러고 다음날 또 학교를 갔다 왔는데 책상 위에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접혀 있더라고요. 하고 딱 봤는데 아빠가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그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저희 아버지가 그 이제 편지 내용이 사랑하는 내 딸아 아빠가 며칠 동안 너무 너한테 미안해서 그리고 네가 그렇게까지 꿈을 이루고자 하는데 보내줄 수 없는 이 아빠의 마음을 네가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고 지금은 힘들지만 네가 대학을 졸업하는 해에는 네가 대학을 가서 대학을 졸업하는 해에는 아빠가 달러 빚이라도 져서 너를 보내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아빠가 저한테 이제 편지를 딱 적으셨는데 그걸 제가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빠가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왜 우리 집이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인 걸 내가 뻔히 알면서 왜 아빠 가슴에 못을 한번 또 박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빠를 왜 자괴감에 빠지게 했을까? 그래서 그때 제가 다짐을 했어요. 스스로랑. 대학을 졸업하는 해에 부모님의 도움 안 받고 그때까지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스스로 미국을 간다. 그래서 제가 사실 미국을 간 건 저와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그 전에 MBC에서 큰 상을 받고 저도 솔직히 좀 많이 지쳐 있었고 저라는 사람이 반전이 많이 된 느낌이었어요. 나라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더 이상 뭔가 보여줄 것도 없고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나 많이 저를 혹사하면서 일을 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제 스스로 제가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도 대학교 졸업하는 해에 내 스스로 간다. 근데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감사하게도 운 좋게 일찍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저는 돈을 벌면 벌수록 저희 집에 그렇게 빚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빚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아니겠어요. 어려운 환경이었고 그때 다 그렇게 살았고요. 자식 넷을 다 대학까지 보내려니까 고생하셨네. 이제 그때는 이제 다 동네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그렇지,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비싼지 그때 알았고 결국은 이자가 원금보다 비싸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고 나는 번다고 계속 버는데 계속 그게 빚을 갚았고 딱 제가 졸업하는 해에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나서 돈 다 갚았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몇 달 동안 돈을 조금 더 번 걸로 저는 그냥 미국으로 떠났어요. 아무 뒤에 걱정 안 하고 내가 이걸 지금 못 떠나면 나는 평생 그때 내가 왜 못 갔을까? 이걸 후회하면서 살겠지? 그러지 말고 갔다 온 다음의 삶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의 삶을 내가 잘 만들면 되지 하고 이제 떠났죠. 참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녀오고 나서 뭐 예전만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걸 저도 알고 그 만약에 인기로만 비교를 하고 방송 그 프로그램 수로만 비교한다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미국에 가서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계속 그 안에서 기고만장했을까. 그렇지. 지금 우리 못 만나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점도 안 되는 애가 획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착각을 했을 것 같아요. 주위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근데 이제 미국 가는데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래도 뭐
오랜 시간은 아니겠지만 한 몇 주, 한 달 정도는 내가 빠진 그 빈자리가 크지 않을까라고 기대 반, 걱정 반을 했었는데 웬걸요. 기다렸다는 듯이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더 뛰어난 분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기회를 막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고 네. 제가 다 진짜 늘 준비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그렇죠. 맞아요. 영원한 내 자리는 없구나라는 걸 그때 정말 절실히 느꼈죠.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경림 씨 네. 유학 가셔도 저 도움 받았어요. 어떤 경림 씨가 영어 성공기라는 책을 썼잖아요. 네. 그 책으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 어. 향상에 좀 많이 있었죠. 와. 그래요? 네. 네. 언론사 정말요? 시험 보고 준비할 때도 그랬답니다. 제가 이렇게 키웠어요. 제가 여러 키웠습니다. 에? 제가 말이죠. 얼마 전에 또 MBC 신임 아나운서를 만났는데 제 책으로 공부를 했다고. 아니 제 책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잘 되고 영어도 잘하는데 저만 막 영어를 하도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참 네. 겸손하세요. 제가요? 네. 우리 언제는 권대영 제가 왜 선수는 어쨌는데?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우리 귀엽게. 경림 씨 앞에 있으니까 점점 이게 사람이 닮아가잖아요. 좋은 기운을 자꾸 받게 되니까. 그렇구나. 얼굴에 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점점. 일단 사진 찍을 때 꼭 이렇게 해서 같이 찍어야 되겠어요. 방송하는 친구들도 사실 경림 씨가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좀 그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롱런 하기 위해서 이래라 아니면 지금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저는 아까 제가 강의 내용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터널, 너는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다. 터널을 나오면 그 찬란한 빛이 너를 비출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그 터널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이 그렇게까지 막 희망이 안 돼요. 왜냐면 터널의 길이가 다 달라서 그치. 이게 뭐 남산 1호 터널이냐 무슨 2호 터널이냐에 따라서 이게 길이가 정해져 있으면 그 터널의 끝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터널의 끝이 개인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막 끝도 없이 나는 지금 이미 지하인데 이미 난 지금 막 지하라고 생각했는데 더 지하가 있다고 맞아, 생각해보죠.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이 끝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그쵸. 저도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해봤고 근데 중요한 건 이 터널을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터널이 지나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계속 앞으로 가고 있어야 터널의 끝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저 아니라 누구라도 해줄 수 있는 말이겠지만 그건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 걸어 나가야 돼요. 그게 뭐든. 그러니까 내가 뭐 방송인을 준비하고 있으면 방송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꼭 무슨 뭐 공중파에 나오고 케이블에 나와서 방송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카메라 하나 놓고 내가 방송을 끊임없이 하던 맞아요. 연습을 하고 그렇지. 준비를 하고 찾아가고 콘서트를 보고 연극을 보고 뮤지컬을 보고 방송을 보고 찾아보고 네네. 그래서 그리고 방송도 요즘은 페스티벌 같은 거 많거든요. 그렇죠. 뭐 깐느 방송 페스티벌, 네. 브로드 네, 페스티벌 네. 이런 것도 찾아보고 찾는 자가 기회를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맞아, 때문에 맞아.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래 이 터널의 끝이 분명히 있을 거다. 영원히 지하로 갈 수 있다. 맞아. 좀 영원. 잔인한 얘기지만 예. 예. 강하네요. 계속 영원히. 영원히 지하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난 진짜 그래서 용기를 올라와야 얻는 게 돼요. 제가 사실 예능감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또 MC는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잘하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거 하는 거잖아. 그냥.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 그리고 거. 예능감도 나 지금 지금 칭찬받는 굉장히 많이 거잖아. 넣으셨어요. 그죠? 네. 그땐 정말 제가 진짜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진짜 많이 드셨어요. 예, 놀라요. 깜짝깜짝. 잘하고 있는 거구나. 완전 잘하고 너무 있어요. 잘하고 나 계세요. 가끔씩 경임 씨가 언니 같아요. 그러지 마. 진짜. 아이고, 참. 지금- 용기를 얻게 되네요. 많은 분들이 경림 씨의 강의를 듣고 네. 또 이런 어떤 토크쇼라던가 방송에 나와서 맞아요. 그 말씀들을 전해들으면 말씀. 정말 용기를 많이 맞죠. 얻는다는 소리 들었는데 네. 진짜 알 것 같아. 특히 이제 우리 직원 중에 한 명도 라디오 프로그램 꾸준히 들으면서 와 저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그러니까요. 신처럼 신이죠, 좋아하더라고요. 신.
그런 건 아니고 라디오는 진짜 사실 저를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매체예요. 맞아요. 왜냐면 네. 라디오는 TV만 해도 그 컨셉이라는 게 있고 짜여진 게 맞아요. 있고 뭐 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한정된 시간이 있다면 라디오는 매일 그렇죠. 그리고 그 2시간을 늘 맞아요.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2시에 데이트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2시에 데이트를 하게 된 계기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 원래 밤 프로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FM 맞아요. 인기가요, 별밤 심심타파 다 10시, 12시 걸 맞아요.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밤에 계속 매일 나와서 그럴 수 아이를 없지. 제가 네. 케어할 수 없어서 그만두고 이제 나 프로를 해야겠다 했는데 라디오는 하고 싶다고 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닌 게 기회가 돼야 할 수 있는 맞아요. 건데 라디오는 한 번 하시면 다 몇 년씩 하시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길게는 몇십 년도 맞아요. 하시니까 기회가 안 왔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올 때를 기다려야겠다. 그 대신에 열심히 듣자. 그래서 라디오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듣고 아 이분은 이런 스타일, 요즘 이런 게 재밌네. 라디오는 이렇게 하네. 늘 듣고 있는데 우연찮게 저한테 일주일만 해달라고 대타가 들어온 거예요. 네, 갑자기. 그래서 일주일을 했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늘 듣던 거니까 늘 듣던 거니까 그 코너에 대해서 굳이 저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을 맡았지만 이제 제가 그 듣는 분들한테는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잘해줘야 그럼요, 되니까 네. 재미있게 했어요. 그리고 아 일주일 하고 너무 즐거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또 기회가 돼서 그러니까 일주일간 많은 분들이 했었는데 갑자기 목요일 날 연락 와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자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아우, 박수.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미니 강연도 그랬고 지금 오늘 토크 지금 계속 쇼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경민 씨는 늘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진짜 많이 맞아요. 듭니다. 네. 준비되고 약속도 참 잘 지키고. 그러니까요. 네. 언니 같은. 네.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원치 않잖아요. 이제 우리 마무리 훈훈하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강연 때도 그랬고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네. 우리 또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그 자신의 길을 찾아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네.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한 또는 뭐 직장인분들도 좋고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이 시대 청년들 그리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길을 걷다가라도 누군가를 잡고 처음 만나는 누군가한테 힘드시죠? 그랬을 때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힘들 시기를 지금 겪고 있고 특히나 예전 같으면 진짜 뭔가 내가 요것만 하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았다면 요즘에는 사실 그렇지 못해서 더 힘든 시기를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참 힘든 시기들을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너도 나 같다면 이라고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을 하고 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힘들기 때문에 저 사람도 힘들 거란 생각을 못하고 네. 내가 힘들다라고만 생각해서 막 그러면 사실 점점 더 힘든 일이 생길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힘든 만큼 상대방도 힘들다고 생각해서 감싸 안는다면 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많이 생길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꿈꾸던 간에 그 꿈은 결국 내가 잡아주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 꿈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꿈은 내가 안 잡아주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끝까지 잡고 있자. 내가 뭐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쁘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보잘것 없지만 그나마 내 꿈만큼이라도 내가 꼭 잡고 있자. 그래서 내가 알아주고 내가 되묻고 내가 물 주고 내가 햇빛도 비춰주고 내가 응원해줘야 이 꿈이 자랄 수 있지. 이 꿈 나까지 버리면 그 꿈은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꼭 잡고 계속 내가 잡고 있으면 누군가가 보게 되고 함께 응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 저도 응원할 테니까요. 항상 우리 파이팅하고 그 끝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긍정적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언니 같아. 많이 겪으셨어요. 네. 우리 아. 허 대표님에 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삶이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제가 보고 오늘 네. 이렇게 얌전하냐 그랬잖아요. 예. 제가 지금 지난번에 김미아 선생님 만났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박경림 씨 만나는 거 지금 느낌이 비슷한 게 두 분이 워낙 방송에서 큰 웃음을 주시는 분들이니까 만나면 진짜 정말 계속 진짜 박장대소 하다가 끝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물론 큰 웃음이 있었지만 되게 이렇게 감동이 남는 게 자꾸 있는 짠한 게 거예요. 있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 캐릭터가 여기서는 자꾸 웃게 되고 하는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얌전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언니 같은 누나 같은.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네. 그렇다니까. 이분들이 지금 국민 언니 막 그거 될 것 같은데. 아유, 아유.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네. 우리 출연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네. 우리 허 대표님께서 늘 선물을 해주시죠. 네. 네. 선물해 주세요. 네. 선물이요? 선물. 네. 네. 제가 뭐 한마디로 박경님은 뭐뭐뭐다. 아, 네. 꼭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물질적인 걸 이제 준비한 것처럼 느끼실까 봐. 너무 조용해지니까 뭘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경림 씨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딱 박경님은 뭘까라고 했을 때 네. 저한테 딱 떠오른 것은 대한민국의 엘사다. 엘사. 엘사? 엘사. 네, 엘사. 혹시 뭐예요? 겨울왕국의 네, 겨울왕국의 엘사. 오, 진짜요? 네네. 다 얼려버리세요. 그러니까 엘사는 참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캐릭터만 봤을 때는 본인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꽁꽁 싸고 있다가 깨고 나갔잖아요. 깨고 나갔고 또한 그 마지막에는 뭐였냐면 가정애란다. 가족의 가족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맞아요, 모든 것을 녹여내는 맞아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엘사가 맞아요. 지금의 그 박경림 씨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 닮았다라고 맞네. 저는 네. 느꼈어요. 그리고 디즈니에서도요. 사실은 틀을 완전히 깬 저는 그 만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여자라는 캐릭터의 색을 완전히 바꿔놨는데 지금 현재 방송인이란 사람들에 대한 그 캐릭터를 또 완전히 바꾸고 있는 사람일 맞아요. 거라는 생각이 경림 들고 씨가. 맞아요. 또 다른 그 워킹맘, 또 다른 엄마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인이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엘사 아닐까라는 야, 생각을 했습니다. 명 MC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요즘에 그 디즈니에서도 실사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배우들이 네. 이제 캐스팅이 되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만약에 만들게 되면 꼭 제가 엘사. Let it go! Let it go! 네, 너무 높게 잡았네요. 야, 저 허스키한 목소리의 노래를 드디어 듣게 되는군요. 드디어. 역시.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렇습니다. 나 산티 난다 그런 줄 알았어요. 산티 나요 그런 줄 알았어요. 자, 그럼 저희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죠. 네네. 오늘 마무리를 시원하게 저희가 콜라병 속에 사이다를 담아서 그런 반전과 톡 쏘는 시원함을 좀 선물로 드립니다. 정말 여기 준비한 대박이다. 콜사맨 나와주세요. 네, 콜사맨.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가 콜라병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콜라병이 아닌 그러네요. 거예요. 네. 콜사맨 어떻게 네, 된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가요? 네. 주는 대로 가져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콜라병에 사이다를 넣어서 오는데, 네. 네. 오늘은 또 뭐 새롭게. 되게 일찍 담아놨나 봐요. 힘이 다 빠졌어요. 야, 처음이야, 보통 처음이야.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마시고 네. 시원하게 트름하면서 좀 저희 끝내는데 네. 트림이 어렵겠네요. 아이고 연기로 해야지. 시트콤에 네. 자, 아유. 뉴욕의 연기. 네네. 이게 치니까 나오는구나. 이게 바로 뉴욕에서 배운 연기 아니겠습니까? 예. 액팅 전공이거든요. 고맙습니다. 진짜 네. 국민 언니다, 국민 언니.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 좋으셨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